은퇴 후 늙어서 절대 돈 쓰지 말아야 할 7가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이 뭐예요? 바로 돈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 우아하게 늙어가는 삶 아닐까요? 특히 요즘 갓생 산다면서 열심히 돈 모으는 2030.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미 은퇴를 코앞에 둔 들도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치열하게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좀 쉬고 누릴 자격 충분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분을 만나보면 정말 안타까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알뜰살뜰 모아서 퇴직금까지 딱 쥐었는데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은퇴 후 불과 3년, 5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설마 내가 싶으시죠?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줄줄 새 나가는 구멍을 막지 못하면 노후 텅 빈 통장 되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돈 없이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은퇴 후에 절대 네버 죽어도 돈 쓰면 안 되는 곳 7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내용 딱 듣고 나면 아, 내가 저 함정에 빠질 뻔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가봅시다. 렛츠 기릿. 1. 과도한 자녀 지원, 사랑이라는 이름의 노후 파괴. 첫 번째, 아마 대한민국 부모님들이라면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끊어내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바로 과도한 자녀 지원, 일명 자녀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깝고 자식 기죽는 꼴 보니 차라리 내가 좀 굶고 말지. 이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 눈물겨운 자식 사랑이 때로는 부모와 자식 모두를 망치는 노후 파괴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자녀 결혼한다고 5천만 원, 신혼집 전세 모자란다고 2억 원, 그러다 갑자기 엄마, 나 가게 하나 차리게 좀 도와줘 해서 또 목돈. 이거요?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더 큰 문제는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돈을 일종의 투자라고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중에 내가 늙으면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주겠지? 죄송하지만 꿈 깨셔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녀들도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고 제 코가 석자인 세상입니다. 부모님 부양은커녕 본인들 생존도 버거운 게 현실이에요. 자녀에게 올인했다가 나중에 빈털털이 돼서 자녀 눈치 보며 용돈 타 쓰는 삶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진정한 자식 사랑은요, 자녀를 내 품 안에 계속 가둬두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릴지라도 경제적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자녀와 마주 앉아서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미안하다. 엄마 아빠도 이제 늙었고 우리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에게 이 이상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내 노후가 튼튼해야 자녀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2. 덜컥 창업, 사장님 꿈꾸다 알바 인생 된다. 두 번째, 이건 남성 은퇴자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준비 없는 덜컥 창업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 하시다가 퇴직금, 위로금 딱 쥐게 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도 이제 더러운 꼴 안 보고 내 사업 한번 해보자.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자. 막 없던 자신감이 솟구치시죠? 프랜차이즈 치킨집, 카페, 편의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면 중간은 가겠지 싶으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영업 시장 정말 전쟁터입니다. 특히 은퇴 후 주로 뛰어드시는 요식업 분야는 폐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60대 이상 자영업 생존율 정말 낮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젊어서 망하면 다시 일어서서 돈을 벌 기회라도 있죠.
그런데 은퇴 후에 창업했다가 망하면요. 그건 복구 불가능한 타격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한 방에 날리고 빚까지 떠안게 되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생각하셔야죠. 평생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 계시던 분들이 하루 12시간씩 서서 닭 튀기고 서빙하고 진상 손님 상대하는 거 생각보다 몸이 안 따라줍니다. 골병 들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타이틀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타이틀보다 중요한 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내 생활비와 통장 잔고입니다. 정말 창업을 하고 싶다면 최소 1년은 발로 뛰면서 시장 조사하시고 남의 가게에서 알바라도 하면서 바닥부터 배우세요. 그리고 절대 퇴직금 다 털어놓지 마시고 없어도 되는 수준의 소자본으로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3. 묻지마 투자 귀가 얇은 자의 최후는 쪽박. 세 번째, 이건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더 위험합니다. 묻지마 투자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 났다더라. 옆집 김씨는 땅 사서 몇 배를 벌었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거든요. 그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어르신, 이거 원금 보장되고요. 매달 이자가 몇 프로씩 나와요. 이거 비밀 정보인데 여러분, 세상에 원금 보장되면서 고수익을 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지들이 다 해먹지 생판 남인 여러분한테 왜 알려주겠습니까? 100% 사기거나 엄청난 위험이 숨겨진 상품입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지인의 말만 믿고 한 곳에 몰빵하는 건 눈 감고 절벽 위를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퇴 자금 운용의 제1원칙은 수익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지키는 게 버는 거예요. 투자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해한 분야에만 그것도 여윳돈으로 분산해서 하는 겁니다. 내 생명줄 같은 노후 생활비를 걸고 도박하듯이 투자하지 마세요. 한번 잃으면 다시는 못 찾습니다. 4. 남의 보증 서주기 정 때문에 내 인생 건다. 네 번째, 이건 진짜 할 말은 많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문화 때문에 참 끊기 어려운 고질병이죠. 바로 남의 보증 서주기입니다. 가족, 친척,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와서 눈물 흘리며 부탁합니다. 야, 내가 진짜 급해서 그래. 너만 믿는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갚을게. 이름만 좀 빌려줘. 마음 약해지시죠? 거절하면 의 상할까봐 걱정되시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보증은요, 내 발목에 쇠사슬을 거는 게 아니라 내 노후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멀쩡하던 집 날리고 길거리에 나 앉는 어르신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보증 채무는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까지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까지 빚쟁이 만들고 싶으신가요? 인간관계와 돈 문제는 칼같이 분리하셔야 합니다. 야, 섭섭하다 소리 듣는 게 나중에 빚더미에 앉아서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미리 연습해 두세요. 미안하다. 내가 은퇴하면서 원칙을 세웠는데 보증은 죽어도 안 서기로 맹세했다. 내 노후 계획상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는데도 화내고 떠날 사람이라면 애초에 여러분 곁에 있을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5. 검증 안 된 건강식품, 시술, 건강 챙기려다 지갑 털린다. 5번째,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딱 걸려들기 쉬운 함정입니다. 검증 안 된 고가 건강식품이나 시술에 돈 쓰는 겁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그래서 TV 채널 돌리다가 홈쇼핑에서 이거 먹으면 관절이 20대처럼 펄펄 날아다닙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면 귀가 팔랑거리면서 전화기를 듭니다. 또 무료 관광시켜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수백만 원짜리 약 덜컥 사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싼 제품들이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분 탓이거나 플라시보 효과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검증 안 된 약 잘못 드셨다가 간 나빠지고 심장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망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만 내면 젊음을 되찾아주는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삼시세끼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걷기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옵니다. 뭘 드시기 전에 제발 주치의나 약사 같은 전문가랑 먼저 상의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건 제발 드시지 마세요. 그게 돈 아끼고 건강 지키는 길입니다. 6. 한방놀이는 도박, 사행성, 무료함이 부른 참사. 6번째, 은퇴 후의 가장 큰 적, 무료함을 달래려다 빠지는 늪입니다. 도박과 사행성 게임입니다.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심심풀이로 시작한 고스톱, 경마, 카지노 혹은 온라인 불법 도박, 처음엔 소액으로 재미 삼아 시작하죠. 그러다 이게 돈이 되네? 하거나 반대로 돈을 잃고 나서 본전만 찾고 그만두자 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도박 중독은 뇌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 날리는 건 시간 문제고 가족들한테 거짓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 빌리고 결국엔 인간관계까지 파탄나고 맙니다. 은퇴하고 로또 1등 맞을 확률보다 도박으로 패가 망신할 확률이 수천 배는 높습니다. 한 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은 건 꾸준한 관리뿐입니다. 심심하시면 도박장 기웃거리지 마시고 도서관을 가시거나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복지관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세요. 건전한 땀을 흘리셔야 노후가 건강해집니다. 7. 계획 없는 과소비, 황혼의 율로가 황천길 된다. 마지막 7번째, 이제 나도 즐길래?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입니다. 계획 없는 과도한 유흥과 과소비입니다. 물론 즐기셔야죠. 고생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계획 없이 즐기는 게 문제입니다. 은퇴하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거나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씀씀이는 현역때랑 똑같이 유지한다? 아니, 보상심리 때문에 더 쓴다? 비싼 골프 여행 다니고 남들 시선 의식해서 명품 사고 매일 밖에서 비싼 밥 사 먹고 이렇게 1년, 2년 쓰다 보면 통장 잔고 바닥나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나중에는 진짜 몸 아파서 병원 가야 할 때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비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노년의 품위는 명품 옷이나 외제 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는 생활, 그리고 절제에서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합니다. 집 크기도 줄이고 생활비 규모도 줄이고 작은 집, 가벼운 삶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나 수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고 딱 그 안에서만 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계부 쓰는 거 귀찮아도 꼭 하셔야 해요. 마무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은퇴 후에 절대 돈 쓰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아주 뼈 때리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녀 리스크 끊어내기, 묻지마 창업 금지, 묻지마 투자 금지, 보증 절대 금지, 검증 안 된 약 금지, 도박 금지, 과소비 금지. 어떠세요? 듣다 보니 뜨끔하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그레이 청춘 구독자 여러분이 은퇴 후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진 노블 시니어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은퇴는 소비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남은 돈과 시간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이기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부부가 함께 보시면서 꼭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힙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후 메이트 그레이 청춘이었습니다.